오늘 일부 보수단체에서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었는데 법원이 사실상 이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요.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기저기서 열었는데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에서는 경찰이 금지한 대규모 집회 대신에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여러 군데에서 열렸습니다. 또 개천절 때도 있었는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가 진행이 됐는데 좀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경찰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차량 9대 규모로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애국순찰팀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에 수원역을 출발해서 우면산 터널을 통해서 서울에 진입한 이후에 이 조 전 장관의 자택이 있는 방배동 일대를 거쳐서 추미애 장관의 자택이 있는 구이동까지 차량 시위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체가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 역시 9대 규모의 드라이브인 스루 집회를 송파구 인근에서 지금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광화문에는 다시 한번 차벽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근이죠. 이 독립문과 돈이문 그리고 또 남대문 보신각 근처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된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사실 3일 개천절 이 차벽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이 논란을 의식을 해서 차벽 설치를 과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벽 에워싸는 대신에 철제 펜스로 이 광장 주위를 막아서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도중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 개천절 집회 때보다는 차벽 등등으로 차단하는 것을 경찰도 이번에는 조금은 조심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차벽으로 다시 한번 통행을 막았고요. 집회를 막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다시 한번 또 엇갈린 반응을 보냈죠. 그렇죠.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니까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목소리였고 또 당시 야권에서는 과잉 대응이다. 과잉 반응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광화문 차벽을 둘러싼 논란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이제 기습 시위까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한글날 집회 여권에서는 여전히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차벽을 설치한 것이고 야권에서는 사실 이 차벽 설치가 보수단체의 어떤 정부 규탄 목소리가 내는 것이 개천절 집회와 또 한글날 집회에 예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냐 국민 신문고를 찢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불법 행위 자체를 감염병 국면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시종일관 같은 목소리입니다. 야권에서는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이 정부를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행위로 보면서 반헌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같은 경우도 개천절에 2건 그리고 이번에도 2건 정도밖에 허용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7월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8.15 특별사면 요구 집회가 있었어요. 차량 집회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최 측 추산 2,500대의 차량이 모였고요. 그리고 서울 도심 일대가 이 차량 집회 때문에 완전히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참가자에 대해서 처벌하지도 않았고 정부가 미리 사전 조치를 내렸던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같은 경우는 이 보수단체가 8.15 광복절 집회에서 워낙 비판이 거셌기 때문에 고안을 해낸 어쩔 수 없는 이 집회 형태였는데 이것마저도 9대 그러니까 차량 1대에 한 사람씩 탑승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게 해서 2건밖에 허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땐 진보 집회와 보수 집회를 차별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이브 스루 이 방역 당국에서 이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된 진단 검사가 방역 당국의 이 최선의 조치라고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했던 그런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면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와 관련된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좋다고 긍정 평가가 나왔고요.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하더라도 이 감염병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에 한 명밖에 탑승하지 않고 지금 창문 열고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대면 집회를 막는 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건 동의를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이렇게 과하게 막는 것, 네. 그리고 진보 집회와 이 보수 집회를 좀 차별하는 듯한 행위가 보여진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벽 설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드라이브 스루 집회마저 막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네.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또 조건을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금지했습니다만 법원은 허가를 하면서 뭐 아까 9대까지의 차량 한 명씩만 탑승, 그리고 사전에 어떤 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 부분 등등을 그렇게 조건을 달기도 했는데, 사실 방역 편의주의다, 차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정의당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방역과 아울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좀 공존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고민으로 남겨진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광화문 일대 방금 또 보셨습니다만 차벽도 등장했고, 또 펜스를 쳐서 시민들의 통행 같은 경우에도요 좀 막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평론가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한글날 도심 집회 불허 차벽 설치와 관련된 이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56.4%고요. 그리고 기본권 침해다, 과잉 조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국민들의 의견이 40.6%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반응이 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 사이에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진보층 대부분은 이해한다라는 의견이고요. 보수층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차벽 설치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차벽 설치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차벽은 곧 방역이다라는 의견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역에 성공을 한 게 공권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훌륭한 시민의식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 어떤 협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방역이 이만큼 세계 속에서 K방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집회를 막는 것까지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차량만 통제하고 뭐 지금 이 집회 단체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광화문 인근이나 시청역 인근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온 시민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시민들조차도 이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실제로 10월 3일 시청역 인근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정말 을지로 입구에서 그날 무정차 통과였기 때문에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렸거든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시청까지 한 10여 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를 그렇죠. 50여 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8군데에서 계속 신분증을 보여줬어야 네. 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신분증 보여줘서 되지도 않았고 무슨 일 때문이냐. 그래서 제가 카톡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네. 무슨 일 때문에 왔다는 걸.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시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방역 관련해서 지금 집회를 차단하는 건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역시 이 차벽이 뭐 최소화됐다고 하지만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한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던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권력을 통용해서 쉽게 감염병을 막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번거로워도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네. 지금 집회를 어떻게 어느 규모로 막을 것인지 어떤 형태로 허용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방역 때문에 이 같은 조치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집회와 시위를 경찰차와 버스를 동원해서 막을 수는 없겠죠. 집회와 시위를 하는 측에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또한 방역 당국, 정부 당국도 이 같은 기본권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